일단 결심 공판 앞두고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심 공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한 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래 엉터리 아닙니다. 그게 3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물밑 움직임 혹은 여러 준비는 여당뿐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요. 어젯밤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그 얘기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이 얘기는 대장동 재판 교체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소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모르겠어요. 있을지도 모를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5월에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대선이 열리면 본인 재판은 다 정지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인가요? 본인이 뭐 알아서 다 본인 죄를 지금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우리나라의 법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진행된 재판을 중단한다는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썰에 불과한 거죠. 어떤 학자들은 뭐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아마 이 대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결심 공판이 열리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제 지금 이제 결정이 3월 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대법원의 심리가 열리죠. 그런데 만약에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그러면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대법원의 심리를 중단해야 되느냐? 글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바람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머지 재판에 받는 그런 공범들은 다 심판받고 다 재판을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즉 새로운 소추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새로운 혐의와 관련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다면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 규정이 없는데. 그걸 누가 심판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그게 어떤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인데 저 말을 저는 딱 듣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 본인 소추했던 검사 뭐 다 자르고 뭐 혹은 재판 정지되고 뭐 다 물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건 아니죠. 예. 그거 아니고 예. 지금 이거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법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가지고 의견을 얘기한 거고 예. 실제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또는 뭐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그런 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대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죠.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질문이 들어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거고 예. 여러 설들, 학자들 사이에 설이 있으니 그 설 중에 하나가 소추의 소자가 기소를 의미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의미하는 거니까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 수행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본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중에 최종적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들어야 할 문제이고 어제는 뭐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을 안 할 수 없어 아마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대법원 이 문제가 만약에 현실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예 기억하겠지만 강준하 변호사께 제가 그 질문을 말씀하신 그 질문 드린 게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84조 당시에도 네. 뭐 피고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화두를 던졌었는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그러니까 아직 그 최진봉 교수 말씀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본인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다 돌파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신감을 이재명 대표가
내비쳤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께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설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명확하게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런 형태의 의견이 다수설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거론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예.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조계에서 혹은 법률상의 어떤 해석으로서 결정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이 너무 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뭐 대장동 재판부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그리고 재판 중인 판사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저 지금 자막에 나오는 저 한동훈 전 대표 건 저 얘기는 뭐 오늘 얘기하거나 책에 쓴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을 본인이 한번 되짚어 봤을 때 피고인 대통령 뭐 재판 다 정지되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강전혜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잠시 뒤에 윤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얘기도 나올 텐데 주기현 부장판사 유임이 됐고 뭐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재판장의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막이 있는 겁니까? 내막이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고 법원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 개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뭐 위례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병합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년을 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원 인사 과정에서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3명이 교체가 되었고 판사가 바뀌었을 때는 그 공판 갱신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3명 모두가 바뀐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판사가 없기 때문에 예.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이것을 간이 절차로 진행을 하더니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모두 정지가 된다라는 형태로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지금 본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의 이번 인사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사권은 존중하되 일단 2년간이나 진행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이 재판장이 교체가 됐고 아예 여당에서는 이거 신속 재판 해달라고 뭐이 탄원서까지 다시 낸다고 하는데요. 아까 뭐 여권의 잠룡들 얘기는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 장유미 변호사님. 오 시장이 SNS에 이왕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했으니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재판장 인사가 이재명 대표가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만큼 당당히 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근거로 당당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인지 사실 후발주자가 1등 주자 때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관 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년 동안 이 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 대상이 되면 교체가 되는 거죠. 물론 사건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대단히 중요 사건이고 언론 예.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면 그 바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 증인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증인만 그렇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럼 그 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 사실상 이 법률 절차가 어색하고 잘 모르는 분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 대단히 혼란을 주는 주장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한 명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판은 정지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수설. 2번째 뭐냐면 본인 SNS에 썼다 지운 이른바 특정 언론사 비판글. 최진봉 교수님, 저는 어제 저 자리에서 그거 진짜 실무자 실수라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뭐 실무자 실수라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정 언론이 팩트 왜곡했고 이거 잘못했다. 얘기했더니 또 이준석 의원이
김부선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까지 꺼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부 팩트가 왜곡됐고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좀 말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질문이 들어와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예. 그 프로그램에서 김현정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이제 그 모 출연자가 나와서 발언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에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얼굴, 윤석열 대통령 얼굴, 한동훈 전 대표 얼굴을 보여주고 그 뒤에 국기를 붙였어요. 근데 국기를 이재명 대표 뒤에는 북한 인공기,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미국 국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한국 국기 이렇게 세 개를 올린 거예요. 예. 이건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지금 인용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대하는 과정. 근데 이건 너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든 뭐든 예.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가 마치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 자체로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준석 지금 뭐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은 이준석 의원이죠. 예. 이준석 의원이죠 현재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그 질문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답변을 넘어서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예. 어떤 언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거 했으면 당시에 뭐 문제제기 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지났어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뭔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그 어떤 언론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지금 채널에서도 많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건가요? 본인이 일단 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거 되는 건데 예. 그걸 대놓고 SNS에 또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그 방송이 본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그냥 이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언론사가 받아들일까요? 어떤 면에서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느 방송사가 나한테 그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 대한 저는 굉장히 권력의 개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하려고 짧게만 얘기하면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 예.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계기가 없으면 아마도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짧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여야의 물밑 움직임 만나봤다면 그런데 이런 탄핵 심판과는 별개도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직접 이 자리에 갔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